7년 8개월 만에 일본의 새 내각이 들어섰습니다. 정인영 기자, 일본의 총리 교체 좀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어요? 네, 지난 8월 28일에 아베 총리가 지병을 이유로 물러났습니다. 国民の皆様の負託に自信を持って応えられる状態でなくなった以上、総理大臣の地位にあり続けるべきではないと。 이후 9월 16일 이 스가 요시히데 자민당 신임 총재가 총리로 선출되면서 새 내각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일본에서 총리가 바뀐 건 제2차 아베 정권이 출범한 2012년 12월 이후 7년 8개월 만입니다. 自民党総裁として約8年、内閣総理大臣として7年8ヶ月にわたって日本のリーダーとして国家国民のために大変なご尽力をいただきました安倍内閣総理大臣に心から感謝を申し上げる次第でございます。 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총리 지난 9월 24일 전화 통화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두 정상은 20분가량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지난해 12월 이후 양국 정상 간의 첫 대화입니다. 스가 총리는 취임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과 전화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4일 문 대통령, 2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했습니다. 양국 정상의 첫 대화, 어떤 이야기를 나눴나요? 네, 청와대는 두 정상이 코로나 극복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총리는 K 방역 성과를 높게 평가했고 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네. 양국 정상은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동안 얽힌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관계 개선에 대해서 어떤 공감대가 있었나요? 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스가 총리에게 강제징용과 관련해 한일 입장 차이가 있지만 최적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스가 총리는 일본 기자들에게 문 대통령과 통화 내용을 설명했는데요. 한국 측이 일제강점기 징용 판결을 둘러싼 문제 등에 적절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기자, 그렇다면 양국 정상이 첫 대화부터 큰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각각 기존 인식의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인식 차이를 다시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징용 등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 노력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가속화해 나가자고 했으며 我が国の一貫した立場に基づいて今後とも韓国に適切な対応を強く求めていきたい。 다만 첫 대화인 만큼 양국 정상이 문제 해결의 필요성, 나아가 대화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스가 총리에게 일본을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표현했는데요. 여기에 대해 스가 총리도 한일 관계가 어려운 상황이나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구축하길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일단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양국 정상이 어느 정도 공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결할지 여기까지 가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임종윤 기자, 예. 먼저 이 일본의 신임 총리 스가 총리, 스가 총리는 누굽니까? 화면에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낯설지는 않을 겁니다. 얼굴도 많이 기억을 하실 거고요. 아베 내각에서 관방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우리로 따지면 대변 인격이었죠. 도쿄에서 대학을 나와서 원래는 회사를 좀 다니다가 이제 정계에 입문을 했는데 의원 비서로 처음 이제 정계에 입문을 했고요. 네. 특이할 만한 거는 가족의 지역구를 물려받지 않고 본인의 힘으로 스스로 정치인이 돼서 처음으로 총리까지 온 약간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私は秋田の農家の長男として生まれました。知恵も血縁もない政治の世界に飛び込んで、まさにゼロからのスタートでありました。 이 아베 총리 2차 집권기에서는 총무대신 등 2인자로 활약을 해왔고요. 지방 출신의 이른바 흑수저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아무래도 아베 총리가 금수저 출신이라는 건 뭐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요즘엔 지지율도 70%까지 치솟을 정도로 상당히 좀 인기도 높습니다. 정인영 기자, 일본은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내각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스가 총리의 내각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네, 아베 내각 시즌2가 시작됐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스가 총리를 포함해서 내각 구성원 21명 중 16명이 아베 정권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제2차 아베 정권 내내 같은 자리를 맡아온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과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 등 8명의 유임이 확정됐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인 기시노부오 자민당 의원을 방위상으로 임명한 겁니다. 스가 총리가 아베 정권의 계승을 내걸고 있는 가운데 새 내각이 아베 내각의 아류다, 아베 없는 아베 내각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さまざまな思いがあると思いますけども、しっかり受け継いでいきたいと。 임 기자, 총리는 바뀌었지만 사실상 아베 내각 그대로인데요. 이 스가 내각 예상되는 국정 방향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사실은 이 내치, 그중에서도 경제 분야에 대해서 아무래도 국정 운영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입니다. 安全安心の日を一日も早く取り戻す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のが私の使命である。信頼される政府を作り上げていきたい。 예, 그래서 총리로 취임하자마자 관광 쪽, 외식업 쪽 이쪽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인 내수 살리기에 나서는 등 이미 경제 살리기에 좀 나선 행보를 보이고 좀 있습니다. 네. 코로나 대책 국내적인 그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경제를 어떻게 살리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예, 또 스가 총리는 IOC 바흐 위원장과의 좀 만남도 예정이 돼 있는데 아무래도 내년으로 연기된 이 일본 도쿄올림픽 관련돼서 상당히 여러 가지 큰 관심을 갖고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이 코로나19 상황이 좀 계속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뒷돈거래 의혹까지 불거지다 보니까 이래저래 스가 총리로서는 상당히 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